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날씨가 되게 추워졌다가 다시 풀리는 것 같긴 한데 코로나 환자분들이 이렇게 다시 많아지셔서 어, 지금 안 그래도 되게 답답하게 이렇게 계시는데 다음 주 되면 더 답답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좀 되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이제 제 영상에 혹시 그 방송 보시는 동안에 질문을 못 했거나 그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혹시라도 하실까봐 며칠 동안은 계속 이제 제가 나왔던 영상을 다시 보거든요. 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댓글이 있는가 이제 이거를 보는 정도로 해가지고 보는데 댓글을 이렇게 달고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저한테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저를 찾아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제가 없고 그래서 그 되게 못 찾고 계시다가 제 영상이랑 이걸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어제 오셨었는데 되게 댓글을 답변을 달고 이런 거는 이제 원래는 그냥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리고 뭐 이제 소통을 한다는 의미로 하는 거였는데 가끔 이제 그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진짜 찾아오시면서 이제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사실 기억해 주시는 것만 해도 되게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오고 나면 참 되게 그 댓글 하나와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그게 정말 종일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악플 같은 걸 달아본 적은 없긴 하지만 이제 정말 되게 뭔가 좋은 게 있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맙다라는 걸 쓰는 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음식점을 갔다가 오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런 것더라도 그런 걸 하는 게 그 하시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을까라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뭐 아무튼 그 되게 그 분께 뭐 지금 성함을 밝히긴 그렇지만 너무 어 감사드린다는 걸 이제 그 방송 시작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네, 딸기80님. 아까 채팅 올라온 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인사를 못 드렸었네요. 오늘은 이제 전에 이어서 하던 누미지방의 비수술적 치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하게 될 텐데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고 유행하는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레이저 그러니까 절개나 수술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침처럼 찔러 가지고 하는 레이저가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아니고 앞에 있는 경막이나 근육에 탄력을 줘서 이렇게 좀 눈밑 지방이 좋아져 보이긴 하지만 그 지방을 녹이는 효과는 없다. 만약에 지방을 녹이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비침습적 장비 치료를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음, 그 그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가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돌출된 지방에 대한 치료를 침습적으로는 장비 치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침으로 찔러서 하는 그런 고주파나 뭐 초음파나 이런 류의 치료 초음파가 아니구나 고주파나 레이저들을 이용한 치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비침습적 장비 치료라고 이렇게 제가 써뒀는데 일단 그때도 이제 제가 돌출된 눈밑 지방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돌출의 원인이 되는 탄력 저하에 대한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어서 그러면 침으로 찔러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는, 안쪽으로 하는 강한 치료 말고 밖에서 쏘는 뭐 아이 슈링크, 아이 울세라, 아이 써마지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했더니 지금 아직은 눈밑 지방이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뭐 아이 울세라를 하세요. 아이 써마지를 하세요. 뭐 아이 슈링크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근데 이제 그런 치료들을 받으시게 되는데
받고 나면 잠깐 뭐 여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렇게 안쪽으로 레이저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바깥쪽에 있는 탄력을 줘서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이런 써마지나 울세라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역시 바깥쪽에 탄력이 생기니까 밀려 나온 지방은 조금 안쪽으로 밀려 들어갈 수가 있게 되긴 하겠죠. 근데 이건 역시 뭐 원리상으로도 이거는 안쪽에 있는 지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가니까 울세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 깊이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깊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깊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지방에는 영향을 별로 못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 써마지, 뭐 슈링크, 울세라 이런 것들이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침습적인 장비 치료 이것들에 비해서도 효과가 떨어질 거고 지방을 녹이는 효과는 전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가 아직은 괜찮으니까 써마지를 하시고 이런 거가 아니고 제가 그때도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은 일찍 하는 게 결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괜히 다른 쓸데없는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더 보내고 수술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일단 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탄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 이론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이렇게 써마지를 해가지고 그 피부를 수축시키는 거랑 안쪽에 있는 지방이 다 없어지고 평평해진 상태에서 늘어진 피부를 수축시키는 거랑 어느 게 더 잘 수축이 될까? 안쪽에서 계속 지방이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줄여봐야 점점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금방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분명 효과가 있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다. 이 안으로 침을 찔러서 넣어서 하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심지어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래서 수술하지 말고 뭐 아직은 이거 아니니까 수술하지 말고 이런 걸 먼저 하세요. 근데 그런 데들은 보통 누미지방 수술 안 하는 데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그럼 지방분해 주사를 해보거나 녹는 실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지방을 좀 줄이고 탄력 좋아지게 합시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지방분해 주사로 지방분해가 안 돼요. 보통 윤곽주사, 지방분해 주사 이제 뭐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물론 뭐 일부 지방 세포들이 깨지거나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뭐 비만이나 체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방 세포의 숫자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지방 세포라는 게 숫자가 100개이던 걸 80개로 줄여 놓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줄여놔도 그 80개 남은 것들이 얼마든지 100개만큼의 볼륨을 다시 그냥 채우는 게 쉽기 때문에 뭐 개수를 줄인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되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이제 PPC 같이 지방분해 효과가 있었던 거, 뭐 요새 이제 벨카이라나 뭐 그런 것들이 지방 세포를 좀 녹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그 볼륨은 다시 차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녹는 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프팅을 해서 여기를 좋아지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이 들어가면 보통 그 실 주변에 있는 지방이 약간 녹고 그 주변으로 콜라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을 집어넣어서 지방을 좋아지게 만든다.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수술을 하러 들어가 보면 옛날에 그 지난번에 이제 아큐스컬프라는 레이저 치료를 하고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온 분한테 제가 되게 기대하면서 아큐스컬프를 했던 눈밑지방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게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의 수술을 해봐도 역시나 별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했던 건 실을 집어넣었으니까 괜히 그 주변으로 콜라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지방 유착이 되고 뭐 수술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정말 별 효과가 없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실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 눈 밑 지방 안쪽에 보면 별 영향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 그래서 그때 효과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그냥 기분에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지방층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역시나 바깥쪽에 이제 탄력이 좀 생겨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출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돌출된 지방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린 튀어나온 지방을 치료하는 치료를 대략 이런 정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지방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깥에 탄력이 떨어진 걸 좀 좋아지게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돌출로 꺼져 보이는 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룩한 거의 아래쪽을 채우는 거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필러가 있고 지방 이식이 있고 뭐 스컬트라가 있고 뭐 기타 이제 뭐 콜라겐 주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필러 지방 이식 둘 다 이제 볼륨을 채우는 치료니까 필러가 좋은가 뭐 지방 이식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옛날 방송들에서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일단 뭐 필러가 좋으냐 지방 이식이 좋으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뭔가 꺼진 걸 채워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분은 이제 전에 방송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눈밑 지방이 있고 밑에 이제 고랑이 꺼져 있으니까 원래는 요 지방을 수술을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보면 이쪽 애교살에 비해서 이쪽 애교살은 눈밑 지방이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거를 원래 없애서 요거처럼 애교살이 도톰하게 나오도록, 뭐 이렇게 묻혀있던 애교살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원래 정상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하기가 싫다. 그럼 이제 여기를 그냥 두고 요 꺼진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쪽 애교살에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 애교살이 되게 작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애교살 크기가 약간 작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 밑에 약간 꺼진 거에 비해서 여기를 좀 더 채웠으니까 사실 이제, 그럼 이제 이거에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아래를 조금 더 채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제가 필러를 하던 뭐 수술을 하던 간에 대칭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대칭을 맞추면서 어색해지는 것보다는 원래 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대칭한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아, 랭커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 오늘은 네. 네, 일단은 말씀 다시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랑 이쪽 애교살이 다르지만 굳이 이거를 제가 여기를 뭐 애교 필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더 채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원래 애교살이 크기도 다르지만 모양 자체도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끝으로 가면서 퍼지는 애교살 모양이고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애교살이라, 이거를 괜히 이렇게 맞추려고 뭔가를 하면 그냥 다른 애교살인데 그냥 크기만 조금 맞춰주는 정도?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필러를 하고 뭐 이런 거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 눈밑 지방 양이 별로 많진 않죠.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정도고 그 밑으로 고랑이 이렇게 패여 있어요. 이런 분이 오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눈밑 지방 양이 많지 않아서 지금 당장에는 필러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마 수술을 하셔야 될 거다. 근데 수술을 하는 거는 결과로 봤을 때 일찍 하는 게 결과가 더 좋다. 그리고 언젠가 하게 된다면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 수술을 할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반쯤 되시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에 수술을 못하니까 일단 그럼 필러를 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한 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기 고랑만 채우는 거예요. 눈 밑 지방 요거는 두고, 여기 있는 지방은 두고, 여기 있는 고랑, 뭐 여기 있는 고랑, 이런 부분만 그냥 살짝씩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대략 편평한 정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자, 그쵸. 이제 뭐, 이분도 아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제가 누미 필러 블로그랑 뭐, 이거 영상에 올렸던 분인데, 이렇게 고랑 꺼진 게 보이고, 눈밑 지방이 있는데, 눈밑 지방 양이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진 않고, 고랑이 더 심한 편. 그래서 이분은, 그, 그냥, 이렇게, 눈밑 지방이 있는 걸 그냥 두고, 요 아래를 이렇게 채우기만 해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필러로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에 넣었던 거랑 별 차이가 크지 않게 유지가 됐다. 뭐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거고. 어, 이분이 제가 유튜브에다가 제 개인 채널에다가 이분의 전후랑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올려놨더니 최근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심하지도 않은 사람을 올려가지고 뭐 짜증나게 뭐 이런 걸 막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에서도 이렇게 예민하게 뭐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걸로 되게 큰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말씀드릴 거는 이분은 실제로 눈밑 지방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금 눈밑 지방이 별로 많이 심하지 않으면서 고랑이 약간 패여 있어서 그냥 필러로 치료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 되면 눈밑 지방 양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고, 뭐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꽤 많으신 편이라,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이거 꺼진 데를 채워서 이 눈밑 지방을 다 가리기에는 너무 필러 양도 많이 필요하고, 모양 자체를 생각했을 때 이 불룩한 눈밑 지방에 맞춰서 여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는 그냥 제가 그냥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수술을 하시도록 이제 뭐 만약에 그냥 수술을 못 하겠다고 하셔도 가능하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쪽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에는 내가 수술을 할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그냥 필러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필러를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불룩한 지방에 맞춰서 요 아래쪽을 이렇게 채워 넣는데, 그런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지방에 맞춰서 여기를 채워 넣고 나면 여기 눈 밑 전체가 오히려 여기 아래쪽 여기에 비해서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필러를 할 때는 요 아래도 채우지만 여기 앞광대 부분도 이렇게 같이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우는 걸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있던 거 뭐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불룩해 보이던 거는 없어지고 평평해지긴 했지만, 그쵸. 이분이 이제 여기를 채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기준으로 하면 여기랑 요렇게를 채운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 평평해지긴 했는데 뭔가 좀 밋밋한 느낌? 이게 왜냐하면 두툼하고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게, 이 불룩한 지방에 맞춰서 제가 여기다가 필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거가 평평해지려면 여기를 다 채워놔야 되니까 이 눈밑 지방처럼 두툼하게 평평해진다 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수술을 안 하고 그냥 필러 한 걸로 해서 이때보다는 좋아졌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러를 넣는 것보다는 그냥 수술하고
여기 있는 정상적인 앞광대 높이에 맞춰서 여기만 살짝 뭐 필러를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모양은 아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정말 수술이 너무 무섭다. 지금 당장에 이제 내가 수술을 못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필러를 넣어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눈밑 수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제 눈밑 지방 수술을 주로 하고 수술 받으셨던 분의 소개나 뭐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주로 수술에 대해서만 글을 쓰니까 그 수술 환자만 많이 오셨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서 필러를 한 거에 대한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나는 수술은 절대 싫은데. 그럼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이제 막 그 수술에 대해서 뭐 강하게 아, 그래도 수술을 하시는 게 낫다. 언젠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어, 벌써 40. 이제는 그 이런 정도가 오면 아 그러면 수술하는 게 좋지만 여기 눈밑이랑 앞광대를 채워서 좀 더 편평하게 만들고 근데 나중에는 결국 수술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하세요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후에 이런 정도가 되고 한 2주 지나면 이런 정도가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여기 보면 여기 약간 부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시술하고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부기가 남아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보통 눈밑 지방이 이렇게 불룩하게 있는 경우에 집어넣고 나면 눈밑 지방이 약간 밀려서 이렇게 두툼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2주가 됐으니까 좀 더 기다리면 요게 점점 그냥 평평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2주를 더 기다렸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보인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를 더 손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밑 지방이 있는 상태에서 필러를 넣을 때는 눈밑 지방을 맞춰서 이렇게 다 평평하게 만드는 게 좋긴 한데 너무 눈밑 지방에 다 맞추려고 생각하다 보면 진짜 너무 더 두툼해지고 평평해지고 밋밋해지니까 그래서 적당한 정도를 목표로 세우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이제 눈밑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정면을 볼 때나 눈을 위로 볼 때, 옆으로 볼 때, 그리고 웃는 표정을 지을 때 이럴 때 이제 눈밑 지방의 모양이 변하니까 그럴 때 이 필러의 모양도 그럼 다 항상 똑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움직이는가?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을 필러로 이렇게 있는 분들을 필러로 시술을 했을 때는 그 약간 내가 표정 짓거나 이럴 때 그 필러가 비쳐 보이거나 눈밑 지방이 비쳐 보이거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배경이님 오셨네요. 네. 아까 그 인사 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 그, 불룩한 눈밑 아래를 채우는 걸 이제 저는 필러를 쓰는데, 아이고, 왜, 그 불룩한 눈밑 이거를 하는 거 채우는 게 필러를 저는 쓰는데 꼭 이제 필러만 쓰는 게 아니라 지방 이식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하기도 하고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어서 둘 다, 음? 아, 당뇨를, 이거 일찍 못 오셔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댓글 보고 나서 이제 거기 옛날 사진을 찾아보니까, 제가 했었을 때 그냥 그랬었구나 하는 게 보이고, 옛날에 이제 뭐 분당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거가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다 그 이야기를 하고, 따님 근황도 들려주시고, 하여튼, 저도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뭐, 아무튼, 아이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거 옛날에 했던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옛날에 이제 필러가 좋을지, 지방 이식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그냥 찾아서 보시면 돼요. 요거 표 보시면, 제가 이제 언제 필러와 지방 이식 차이는 아마 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냥
보시도록 하시고,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게, 필러는 제가 이제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쉽게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눈 밑 같은 경우에 저는 맨날 이렇게 눈 밑 필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필러를 녹여야 될 일도 생기고,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밋밋해지는 거랑 이게 평평해지었는데도 내가 이 모습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녹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녹여 드리는데, 만약에 그게 지방이었다, 그러면 그 교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눈 밑에 넣은 지방은 제가 수술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랑 채운다고 넣었던 지방 같은 경우에 그 위치상 제가 제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방이면 제가 수술로 제거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스컬트라, 뭐 최근 이야기하는 콜라겐 주사, 그리고 녹지 않는 필러들, 엘란세,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거는 답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술로 제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좀 해봤는데, 정말 안 돼요. 이게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컬트라가 있던 부위에 콜라겐이 생기는데, 덩어리져서 그냥 있으면 딱 만졌을 때는 이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데, 그 부분을 안에 실제로 열고 들어가면 되게 주변 조직하고 유착도 되게 심하고 원래의 정상 조직이랑 구별도 잘 안 가요. 그게 만약에 지방층에 이렇게 덩어리져 있다, 그러면 되게 쉽게 뺄 수 있을 텐데, 보통 그렇지 않고 진피랑 되게 딱 붙어서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거를 못 해요. 마찬가지로 콜라겐 주사, 뭐 아까 이야기한 엘란세도 콜라겐 유도를 하는 필러고, 뭐 아테콜 같은 거, 콜라겐이랑 그 콜라겐 유도하는 그런 성분들 들어있는 필러들, 그리고 뭐 스컬트라나 뭐 주베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콜라겐이 생성되는 걸로 해가지고 눈밑 지방을 치료를 하려고 한다. 절대로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걸 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해가지고 잘못돼서 오시는 경우들을 보다 보면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콜라겐 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 아, 지희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늦게 잘 오셨어요. 그게 이제 일찍 오셨으면 아마 중간에 이렇게 한참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아, 배경이님 또 저 말씀 주셨구나.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요새 이제 제가 그래서 찾다 보니까 막 뭐 무슨 베이비 콜라겐 뭐 이런 이야기 해서, 이것도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어디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뭐 하여튼 이런 거를 뭐, 근데 이제 뭐 자체 개발하고 뭐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데서 검증되지 않은 걸 내가 혼자 자체 개발해가지고 뭔가 쓰고 있다, 그러면 내가 돈 내고 가서 그냥 마루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된다. 그게 이제 뭐 그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실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니까 이걸 많이들 하고 오시는데,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스컬트라나 이런 거만큼 콜라겐 생성 효과가 별로 크진 않은 것 같고, 아마 뭐 콜라겐 생성이 되도록 하는 스컬트라나 뭐 다른 물질들을 같이 섞어서 뭔가 이제 주사제를 만들었을 텐데, 그런 류의 성분들이 다 비싸니까 아마 좀 덜 넣지 않았나. 뭐 그건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이렇게 넣는 거는 별로 콜라겐이 막 차오르고 이런 거를 제가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절대 하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요약할 건, 비절개 눈밑지방 레이저 하는 거는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는 없다. 재배치하는 효과도 없다. 바깥쪽에 탄력을 주는 거다. 콜라겐 생성되도록 하는 스컬트라, 엘란세, 뭐 하여튼 뭐 이런 류의 것들은
눈 밑에 눈 밑지방 혹은 뭐 눈물고랑 다크서클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저는 말린다. 그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그 유튜브 김희경님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저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딸기80님이랑 지비님 질문하신 거 2개랑 제태님 하신 거 요 3개까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딸기80님, 알러지 음식 모르고 식사하다가 두드러기 홍조가 생겼어요. 두드러기 알러지가 생겨서 환부에 시잘정 약봉용 엘리델 크림 사용해도 될까요? 또 질문이요. 목에 스킨택이 있고 가려 레이저 시술로 개선이 될까요? 궁금해요. 그쵸. 이제 두드러기 생기고 원래 이제 홍조 기운이 약간 있긴 하셨으니까, 근데 시잘 드시고 엘리델 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스킨택이라고 하는 보통 지젖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레이저로 간단히 없앨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생기긴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비님, 선생님 제가 피부염으로 독시사이클린 반알씩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 없다가 최근 들어 배가 아파요. 내과 갔더니 독시사이클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반알 먹는데도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얼마 동안 드신 거지? 실제로 이제 그런 류의 항생제, 독시사이클린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 동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부염으로 독시사이클린 만약에 전문의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거라면 이제 그거를 좀 따라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거는 한번 더 근데 하여튼 독시사이클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뭐 이렇게 막 길다고는 아닌데 뭐 배가 아프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약을 좀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태님, 혹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할 때 수면 마취 하잖아요. 마취하는 김에 점이나 사마귀 같은 거 같이 뺄 수 있나요? 저희는 점 사마귀를 뺄 때 그 탄산가스 레이저보다는 그 어뷸야그 레이저를 쓰거든요. 어뷸야그 레이저가 탄산가스 레이저에 비해서 한 10배 좀 비싼데, 그게 장점이 이제 주변 조직 손상을 좀 덜 주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탄산가스 레이저가 더 좋을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어뷸야그를 하니까 그 어뷸야그를 수술장에 못 옮기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하고 수면 깨시는 동안에 이제 마취 연고 발라놨다가 점 빼고 사마귀 빼고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많이 안 아프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리를 옮겨서 뺍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면 이제 탄산가스 레이저로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보통 잘 안 해요. 자, 일단 5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고구마님 안녕하세요. 이제 첫 인사가 끝 인사가 됐네요. 이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그러면 스킨 부스터 리쥬란 잘로프로 엑소점 이런 게 노화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제가 원래 이제 그 샤넬 주사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저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다 피부 영양제 계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제 영양제를 비타민C랑 막 이렇게 챙겨 먹었는데 뭔가 몸이 좋아지는데 뭐가 딱히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 리쥬란, 뭐 샤넬 주사, 뭐 다른 잘루프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레이저 토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잡티가 없어지고 기미가 없어지고 뭐 써마질을 했다 그러면 탄력이 좋아지고 필러를 하면은 고랑이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하고 나면 뭔가 되게 좋아지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진짜 약 대신 영양제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다. 근데 영양제를 이제 우리가 계속 매일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저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면 되게 이제 피부에는 영양 공급이 잘 되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준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205미니님 금요일 실시간을 그쵸. 이제 제가 보니까 주로 제가 방송하는 시간에 이런 게 많은가 봐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뷸야그는 이동식은 아니고 이동해도 되는데 그게 크니까 그 수술방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잘 못해요. 네. 여에스데스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피부과에서 침샘 보톡스 맞을 수 있습니다. 안나 MJH님. 네. 이제 그 통 박사님 홍쇼가 3분 남아서 내일 저한테 수술 받으시나요? 아, 제가 가서 인사드릴게요. 밤길 조심해서 저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비절개 눈밑 지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제 그 영상 댓글로 다시 남겨주시면 되고, 이게 두 회 나눠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제 채널에다가 이걸 좀 짧게 한번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까도 생각 중이라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아직 다음 달 주제는 못 정했지만 브라이언 성님 눈밑 지방 수술 국소 마취로도 가능합니다. 네, 수면 마취도 하는데 국소 마취로, 그러니까 원래 마취는 국소 마취인데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이제 수면 마취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김희영 님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 셋째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